그때만 해도 비싼 거였어. 형님이랑 같이 시작을 했었죠, 염색할 때네. 이렇게 먹을만하다 그랬더니 뭐 좀씩 따라줘서 아니 몇 점 먹. 아, 얘는 진짜로 뼈다. 안에 뭐 들어있는 게 없구만. 아니요. 지금 평균 연령이 한 60대, 60살 정도 평균 연령대인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92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을 봐서는 그게 불행일 수도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헤럴드 경제 서인주 기자입니다. 11월 13일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 함께 살펴보는 채널입니다. 내일 11월 14일 수능입니다. 이 대한민국 수험생을 둔 가족들 좀 긴장한 그런 날이 되겠죠. 저도 이제 긴장이 됩니다. 아들 지금 재수하고 있는데 내일 시험을 봅니다. 오늘 학교로 갔는데 살레시오고에서 수능 본다고 합니다. 1년 동안 뭐 고생을 했으니까 노력한 만큼만 결과가 잘 나오길 바랍니다. 이 수험생을 둔 자녀분 있으신 이 구독자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들 있길 기원하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자, 광주 광산구 소식입니다. 이 광산구 이 공무원들 여기 이제 공무원들 보면 이제 주택과장, 이 건설과장 제가 이제 현장을 취재를 해보면 이 공무원들 이 부서들이 또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 전문성을 따지는 그런 이제 공무원들, 이 건설, 건축, 주택, 뭐 아파트 인허가를 해주는 공무원들은 이 나름대로 좀 전문성을 갖고 있고 좀 강단이 좀 있다고 해야 되죠. 이 보면 좀 고집도 있고 강단도 있고 좀 드세다?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 좀 친절하다는 좀 그런 개념하고 좀 다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아무튼 그 벽이 좀 있다 이제 그런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광산구 박병규 청장이 이례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진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 공무원 직원 이 아파트를 담당하는 이 민간 임대 아파트를 담당하는 담당 과장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검찰 수사라는 게 압수수색이 들어온 겁니다. 이 압수수색이라는 게 검찰 수사관이 쫙 들어가지고 사무실 문 잠그고 스톱. 그리고 다 가져가죠. 노트북이라든가 이 서류들 다 챙겨서 가방에 다 넣고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죠. 이 TV 보면 그런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이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이제 공직이 완전 얼어붙기 마련입니다. 눈치를 보기 마련이고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다운됩니다. 이제 광산구에서 최근 벌어졌던 일인데 무엇 때문이냐? 이 광산구의 도산 우방 아이유쉘, 저도 뭐 들어본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였는데 이제 분양 전환 그 진행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예정대로 잘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검찰에서 이 날선 시각으로 이 광산구 쪽을 뒤지고 있고 잘못된 것을 찾고 있느냐? 이게 보니까 이제 담당 과장이 이 분양 전환을 할 때 건설사의 청탁 로비를 받았다. 핵심은 이 로비 가운데 분양가 낮춰지지 않는 거를 이제 승인하는 거죠. 이 건설사 입장을 들어줘서 분양가를 안 낮춰주죠. 안 낮춰주는 상황에서 건설사에 특혜를 줬다. 그래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대가로 이 분양권 5개. 이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아무리 임대 아파트지만 이 분양권 5개라는 건 엄청 큰 좀 이슈가 좀 되고 이게 이제 사실로 드러났을 때는 이 공직기강이라든가 청렴 행정에 대한 의구심이 엄청 큰 겁니다. 담당 과장, 이 정결권이 갖고 있습니다. 이 건축과장이나 건설과장, 일선구청에서 인허가, 이 공사 관련된 이 과장이 상당히 그 파워가 센 거죠. 이 세서 이렇게 이 뇌물 수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기자들한테 이걸 알리는 이제 보도자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수사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했다는 소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구에서도 좀 꼬리 자르기 아니냐. 그런 이제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내용을 다시 돌아보면 2022년 12월에 이 A 건설사, 이 우방 아이유쉘 뭐 다 밝혀진 상황이죠.
이 분양가를 낮추지 마라. 분양 전환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광산구에서는 분양가가 한 10% 정도 낮게 승인이 됐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조건에서 청탁이 타인 명의로 이 담당 과장의 지인들 뭐 이렇게 명의를 좀 바꿔가지고 아파트 5개의 분양권을 받았다. 그러면 돈으로 환산하면 임대 아파트가 분양을 좀 싸게 받았으면은 이게 좀 시세 차익이라든가 그런 이제 부분들 부당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공동주택특별법을 살펴보면 분양 전환한 아파트의 이 미계약 세대, 이 아파트를 살지만 계약을 안 한 세대가 3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 공급이 가능하다. 이 법에 이제 틈이 있죠. 이 꼼수, 이걸 통해 가지고 또 이 담당 과장이 또 이거는 또 정결하는 상황입니다. 위에 국장이라든가 구청장까지 보고 안 가는 그런 이 상황에서 일반 공급을 진행했고 그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의혹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게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사실로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지금은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공직 사회가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 광산구는 이 스스로 지금 이제 이 무관용 원칙을 이게 들어가지고 이 자체 조사를 넣었고 담당 과장은 현재 직위가 해제된 상황입니다. 이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이 청렴하게 본인의 맡은 바 일을 할 건데 이런 이제 돈의 유혹 앞에서 이제 흔들리는 이 사람, 또 이렇게 지금 이제 이런 문제들이 뭐 설마 했는데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면 이 주택 행정 자체에 부신들이 커질 것 같고 이게 이제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 이 광주 시민들의 폐해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광산구청의 이 분양 전환 의혹은 이제 결과가 나오고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합 쇼핑몰 이 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는 복합 쇼핑몰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코스트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코스트코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광주 근교 어디든지 좋다. 사실 좀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될지 안 될지 사실은 뭐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시에서도 그렇고 그래도 이제 다행인 건 이제 복합 쇼핑몰이 이제 구축이 되고 있고 이제 그게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더현대, 신세계 그리고 롯데까지 이 세 개, 모등산까지 하면 4개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되고 있는데 이 롯데 수완점, 월드컵점 있고 수완점 있고 롯데백화점 있고 롯데가 지금 좀 뒤처지고 있어요. 그죠? 이 개발이 좀 뒤처지고 있죠. 롯데는 이대로면 롯데는 좀 폐점, 광주에서 존재감이 없다, 사라질 것이다,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그런 우려감이 이제 높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롯데 쇼핑에서도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어. 우리도 뭔가 해야 돼. 복합 쇼핑몰 시대에 맞아가지고 우리도 생존해야 돼라는 그 차원에서 얼마 전에 롯데 쇼핑 대표가 중장기 발전 계획,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는데 그중 하나가 광주 수완지구에 있는 롯데 아울렛, 이 부지가 꽤 커요. 한 4만 평 정도 되는데 여기를 복합 쇼핑몰로 만들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기대감이 좀 높아졌는데 곧 이어서 이제 나왔던 소식이 롯데 수완점에 500에서 10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내년 상반기 얼마 안 남았죠. 올해가 11월이니까 대규모 리뉴얼을 하겠다. 외형 확장은 안 하고 이 공간을 재편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롯데 아울렛 굉장히 크죠. 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만들었던 아울렛인데 여기도 이제 10몇 년 정도 됐는데 여기는 이제 다 헐고 복합 쇼핑몰을 만들어서 이런 개념을 새롭게 정리하는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 이렇게 좀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소리죠. 그러면 크게 바꿔지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수완점을 여러 차례 가면 좀 불편한 게 그 주차 동선이 불편하더라고요. 이 영화관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고 주차가 주말이면 굉장히 좀 막혀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좀 짜증이 나죠. 그래서 대대적인 그런 개념 없이 이제 좀 일부만 좀 리모델링으로 가서 한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 500억에서 1000억이 작은 돈은 아닌데 왜냐하면 더 현대라든가 신세계가 이 조 단위 2조에서 4조 정도 되는 돈을 경제사에서 쏟아붓고 있는데 신세계가 500억에서 1000억 가지고 복합 쇼핑몰 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건가? 아무 수완지구의 입지 강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생존 가능성이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약하지 않겠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롯데쇼핑은 광주 순환점에 리뉴얼 기본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복합 쇼핑몰 전환 공사. 근데 말이 복합 쇼핑몰이지, 복합이라는 게 쇼핑이라든가 기존의 문화, 여가, 뭐 여러 가지 의료, 이게 합쳐져서 새로운 개념의 콘텐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우려 좀 됩니다. 이 타임 빌라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간판은 일단 좀 뜯어 바뀌겠죠. 롯데 수완지구. 그래서 이제 그랜드 오픈하고 이 쇼핑몰 이제 중장기 전략은 가장 빠르게 광주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복합 쇼핑몰 이름을 달고 광주 롯데 수완점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조금 기대에는 약간 좀 못 미치는, 타임 빌라스가 좀 기대가 좀 되고 있는데, 이 정도 금액에서 이 정도 투자했을 때 그 외관 변경하고 내부 조금 이렇게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 게 조금 좀 아쉬운 좀 생각이 좀 제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이 수완지구가 그래도 좀 개발되고 발전하는 측에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미래의 모습들, 수완지구 또 신가 재개발, 오늘 제가 삼성전자 또 광주 공장장님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삼성그룹 자체, 삼성물산 신가 재개발 이 사업하는 건 굉장히 좀 높아졌다. 어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물량이 없어요. 이 삼성전자, 삼성그룹 자체가 반도체가 지금 다운돼 있으니까 이 자체 내부 수주 물량, 반도체 공장 짓는데 1년에 연간 7조 정도, 그 정도 하는데 그 물량들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일이 없어지니까 수주 잔고가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수완지구 레미안이 올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거 좀 맞물려서 수완지구 발전으로 타임 빌라스 생각했는데 500억에서 1000억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 공 하나 빠지지 않았나. 한 1조 정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튼 뭐 롯데도 좀 생각이 있고 전략이 있겠죠. 아무튼 광주 복합 쇼핑몰, 아무튼 이 삼국지처럼 치열한 경쟁 예상된다. 두 번째 소식으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광주 지하철 소식인데 좋은 소식입니다. 광주 지하철 이제 결국은 이제 될 것 같고요. 500억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2단계, 지금 광주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1단계 별로 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순환선 2단계 광주를 한 바퀴 돌리는 겁니다. 이게 40km 정도 됩니다. 이렇게 동서남북을 한 바퀴 돌리는 게, 그래서 이제 돈들이 없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민 불편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2단계 1구역,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단계 1구역 상부지구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래쪽을 이렇게 한 바퀴 돌렸습니다. 20km. 이제 요게 이제 거의 이제 이제 완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2단계 2호선 부근 진행을 합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해서 하는데 709하고 1009 전남대 본촌 사거리, 여기가 이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지하철 공사는 땅을 파야 되죠. 한 10m 정도 팝니다. 땅을 딱 파는데 요즘 뭐 도시가 개발되고 발전되다 보니까 땅을 파는데 막 복잡한 거죠. 뭐 하수도 나오고 뭐 상하수도, 통신, 전기 시설, 뭐 전봇대, 뭐 통신, 뭐 복잡한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이설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 뭐 안반 또 나오죠. 안반, 바위덩어리 나오면 굴착기가 들어서 시간 많이 걸리죠. 결국 시간이 도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709하고 1009는 그 가격 1,300억, 1,500억 정도 사업비가 되는데, 이 돈 받고는 우리 못 합니다. 망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5차례, 6차례 유찰이 됐고, 결국은 수의계약 정리해서 업체를 모집을 하려고 해도 업체가 없어요. 안 돼.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정준호 의원이 광주에서는 국토위 의원 유일한 의원인데요. 2호선 건설 사업비 522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렇게 이 돈이 확장돼서 아마 2호선 사업 예산에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산이 좀 늘어나면 나머지 구간 이제 업체 선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2단계 8개 공고가 있거든요. 그 공고는 이제 차차 지금 이달부터 시작된 데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딱 보면 땅을 파고 지작물을 이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굴착 공사 진행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 북구 광산구에 계시는 우리 시민분들, 또 자영업 사장님들, 또 그 지하철 노선이 들어가는 곳에 근교는 아무래도 좀 불편하죠. 이거 이제 출퇴근 시간에 이제 교통 엄청 막힐 겁니다. 자영업 사장님들 이렇게 딱 생기면 장사가 좀 안 되는 그런 피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이제 대책들도 지금 필요한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런 대책, 피해 보상 이런 거 제대로 해줄 수가 없는 게 문제라는 소리죠. 아무튼 그래도 우려도 되지만 그나마 이렇게 안개 속에 빠졌던, 먹구름에 갇혔던 광주 지하철의 오늘 이제 희소식은 2호선 건설 사업비가 500억 가량 증액이 됐다. 그리고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복공판이라고 하죠. 땅 파면 그 까는 작업들 이것도 한 1, 2년 정도 소요가 될 거고 그 안에 이제 지하철이 들어가게 되면 2030년 아직도 멀었네요. 앞으로 한 6년 정도 후면 지하철을 타고 광주를 돌 수 있는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길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광주 경제와 부동산 아파트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저도 보람으로 느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이 성원이 영상을 만드는데 엄청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게 많지만 여러분이 응원해 주신다면 저도 더 분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